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석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 일이 있으시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우리 의원님, 유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간략하게 저번에 행감도 하고 했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이 정원이 134명에 현원이 130명이잖아요. 그러면 4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뭐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번에 7월 인사인데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혼이 돼 있어가지고 엄마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아마 저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아마 지금 현재 결혼 상태라 뭐 하여튼 협의는 저희가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토지정보과가 2분 정도가 인원이 부족하네요. 예, 지금 2명 결혼입니다. 좀 뭐 정보가 바뀌었으니까 아마 뭐 인건비 총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하게 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초기라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이게 지금 이 정원 현원들 이 업무 보고 보면 시간 선택제나 임기제를 별도로 비권한이라든가 이런 왜 표기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이 조직도 앱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뭐 많은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임기제나 시간 선택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표기를 해주셔서 총 뭐 기간제 분들이야 이제 일정하게 어떤 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충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표현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인원과 관련해서 이제 주택가 부분에 이제 우리 국장님도 이제 주택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보면 아까 이제 우리 김승겸 의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또 답변도 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지금 뭐 아까도 업무 보고하실 때 보면 70% 이상이 평택시도 이제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이제 아파트마다 입주자 대표 모임이나 각종 이제 뭐 주민들 간의 공동체 모임이나 관계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지금 시스템 체계에서 봤을 때는 뭐 길게는 뭐 2년, 3년, 뭐 짧게는 1년에서 1년 6개월 이렇게 변동이 된단 말이죠. 그럼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순하고 이제 일시적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문성과 체계성이 필요해. 그리고 어떤 인적인 이 관계도 좀 사실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또 그렇다고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인사이동 없이 거기서 또 그거를 계속 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모든 분야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컨설팅이나 갈등을 좀 해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는 공동주택 관리 팀 내에는 그 역할들을 그런 좀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나 또 그러니까 뭐 자격증도 좀 있고
그런 분야에 또 경험도 있는 분들을 좀 고용을 해서 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몇 년 동안 쭉 이렇게 봤을 때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그 직원분들도 그 어려워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 의원님 저기 그 말씀 잘 해주셨고요. 좀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 시는 임기제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원래 이제 이런 공동주택 관리가 아니라 이제 감사 쪽을 들어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식으로 이제 직원들이 이제 계속 뭐 1년이나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이 많이 역할을 해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타시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이런 전문 임기제나 이런 분들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원한테 직접 대응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을 앞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1년, 2년 갖고 이렇게 경험 없는 직원들이 대체하기에는 또 힘들어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타시 올 초에 벤치마킹을 했던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신 거 좀 이제 올해는 뭐 지금 늦었지만은 내년부터라도 해서 또 키워가지고 그 전문적인 사람 인력을 갖다가 확보해서 그리고 그래야지 아마 말씀드린 대로 많아지는 아파트 단지 민원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부서 같이 검토하면서 한번 앞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어제 뭐 다른 일 때문에 그 아동 보호 관리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그 협의를 하고 또 건의도 하고 뭐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뭐 인사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그 임기제 전문직들을 채용해서 그 아동 보호와 관련해서 그 인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한 뭐 6개월 하면은 다 바꿔달라고 뭐 민원들도 많고 막 그래서 굉장히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역할을 잘 이해하고 계신 그 전문 임기제 분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조직이 그 운영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이게 규모도 많은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민원이잖아요. 이게 뭐 하나의 민원만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그 주거하면서 발생하는 그 이해관계나 그 조직의 구성 속에서 이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다음에 그뭐 궁금한 사항이라 그러는데 올해 우리가 주요 업무계획 상반기 보고를 할 때는 그 지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도시계획과 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도시개발과로 바뀌었어요. 그 주 요인이 어떤 것 때문에 도시계획과 수준에서 개발과로 바뀐 그 어떤 기준점이 뭐예요? 네, 지구 지정까지만 도시과에서 수행을 하고요. 지구 계획 그러니까 이제 도시 설계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기로 애시당초 이제 제안할 때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가 그렇게 업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지구 지정 돼가지고 도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도시개발과장님은 도시계획 팀장님도 오래 하고 하셔서 뭐 잘 그 부분에 구조도 잘 아실 텐데 어쨌든 도시계획과가 그동안 이 지제역 이 개발 주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고덕이나 그 각종 LH가 했던 사업들 또 민간 도시개발에서 했던 사업들 속에서 갖고 있는 뭐 일정한 장점 또 단점들을 평가해서 좀 새롭게 좀 계획안을 많이 짠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좀 실제 실제 계획 실시 계획 안에 좀 잘 반영이 돼서 좀 이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도시 개발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서울은
그 서울 도시공간 포털이라고, 이게 물론 이제 특별시고 광역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걸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보도자료 보니까 뭐 서울 플랜 B라고 그래서 플러스라고 그래서 이제 통합 플랫폼을 해갖고 도시계획 사업 정보를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 이제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운영을 한다고 이제 보도자료가 났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서울은 어떻게 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도시 뭐 관리 기본 계획은 어떻고,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고, 이게 쭉 나와 있고, 거기 이제 누르면 들어가 보면 각종의 사업들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도시주택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뭐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택시는 뭐 별도의 그 도시공간 포털이나 이렇게 뭐 그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요. 평택시 홈페이지 안에 이제 그 도시 분야에 대한 정보는 기본 계획부터 각종 이제 지침,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각 지구 단위의 구역별로 이제 지구 단위의 수립 내용들을 다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결정 사항은 지금 토지 이음이나 이런 이제 국가 포털을 통해서 충분히 그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까지는 이제 별도로 그 이제 포털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이제 뭐 고민을 해서 시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구성해서 운영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품질 좋은 도시 공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광역 단위라 뭐 이걸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어려운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좀 그런 부분에 포털에 들어가서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별도의 포털을 만들진 못하더라도 우리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할나 시민들한테 안내를 할 때 거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이나 그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좀 채용할 만한 좀 좋은 장점이 있는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서 적용을 좀 하는 부분들도 좀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궁금해서 또 하나 질의드리는 건데, 뭐 알고도 있지만 우리가 25년도 평택시 도시 기본계획 할 때는 목표 인구가 얼마였어요? 2025 때는 90만이었습니다. 2030 때는 얼마? 30이 90만이고요. 예. 2035는 이제 수립을 하다가 2030으로 이제 변경하면서 2035 계획은 없었고요. 2040이 이제 지금 107만으로. 우리가 2025는 없었어요? 없었던 걸로 기억. 2020까지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협의안을 올린 건 107만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한 건 그 그것도 107만보다 높았는. 107만보다 높았는데 이제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토부의 국토정책심의라고 해서 이제 인구 분야에 대한 국토부 협의를 하면서 인구 분야에 대한 협의가 이제 107만 7천 명으로 이제 협의가 된 거고요. 그 계획을 갖고 경기도의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제 기본 계획에 대한 이제 승인 심의를 하면서 아마 조정이 더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토부에 해서 조정한 게 107만이면 경기도 32개 시군의 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자료 갖고 있어요? 아니면 각각 그 31개 시군이 협의 국토부하고 조정해서 나온 그 안은 있어요? 인구 배분? 그게 이제 그 각 지자체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뭐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저희보다 좀 빠르게 이제 절차 진행된 게 화성시 같은 경우인데, 화성시가 제가 알기로는 120만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안성시도 협의가 저희한테 왔는데 안성시는 그 전 단계 인구보다 좀 인구를 감소시켜서 아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저희가 전체 그 수립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인구 지표는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좀 그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경기도 단위 안에서도 경기도도 전체 자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마 조절의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각자가 요청하는 것들이 뭐 각자 그 기초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속에서 뭐 요구가 있겠지만 또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광역 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다른 타 기초단체의 그 도시기본계획의 상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 정도는 좀 확보를 좀 해서 의회하고도 좀 우리 상임위하고도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지만 안성은 그 목표 인구를 좀 오히려 좀 하향해서 조정했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올리려고 하지 이제 내리려고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저도 나중에 확인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 좀 약간 뜻밖이라는 말씀을 좀 생각이 들고요. 그 행감 때도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론 이제 행감이 지났어도 좀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 방향이나 좀 그 새롭게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체킹을 하셔서 결과물이나 또는 그 변화 계획들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도시주택국은 국장님이 이 도시주택국의 과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국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제 이게 업무가 공유가 상대적으로 이제 된 부분인데 이제 일부 과장님들은 이제 새롭게 7월 1일부로 발령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인수인계도 기존에 업무를 하셨던 과장님들하고도 좀 잘 하셔갖고 이게 또 의회에서 또 얘기됐던 또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체킹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단절되지 않고 뭐 100%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임자 분들하고도 잘 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말씀하신 그 행감 때 그 우리 지적하셨던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9월에 별도로 이제 그거 의회에 별도로 제가 보고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수인계 과장들이나 아니면 저 또한 가서 뭐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 같이 해서 업무에 끊김없이 잘 진행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 계획과한테는 이제 뭐 우리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는 그냥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의 축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여태까지 어찌됐든 우리 사회가 압축 사회로 성장을 해왔고 그러다 보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의 일변도로 사실 해온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뭐 지자체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또 우리 사회에서는 그 개발 중심의 개발 위주의 도시의 확대가 아주 소중한 거다. 그게 제1의 가치다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평택시가 뭐 100년만 하고 끝낼 도시도 아니고 지속해서 천년 만년 잘 평택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개발만이 아니라 보존의 가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만 살아가고 현재 이제 살고 계신 분들만 살 도시가 아니라 우리의 뭐 손자, 증손자 몇 대, 수십 대, 수백 대가 살아가야 될 도시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민간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는 충분히 거기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공공은 그에 못지않게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가치들이 같은 무게 중심으로 담아가야 된다. 평택시 100%가 다 개발돼 버리면 나중에는 뭘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 수 있겠냐. 뭐 대표적으로 가까운 도시는 굉장히 규모나 이런 면에서 성장은 빨리 됐고 전체가 도시화됐지만, 지금은 다른 여처까지 무슨 하수종말 처리장도 지금 어디 증설을 못하고 신설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곳도 있잖아요. 우리야 뭐 95년도에 세계 시군이 통합하면서 원래 우리는 평택군이었으니까요. 사실은 95년 통합이라는 의미도 다시 옛날 그 전에 평택군으로의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 거라고 보는 거고, 좋은 결정들을 잘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가치에 대해서도 이 도시 기본 계획에 잘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 인구 100만이 목표일 수는 없다. 그거는 하나의 방법의 측면에서 우리가 일정하게 채택할 수 있는 거지. 100만이 살면 평택이 행복하고 즐거운 도시고 뭐 좋은 도시라는 관점에 선다는 건 굉장히 저는 단편적이고 단견의 인식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좀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사업들 쭉 했던 것들은 일단 하고, 공공 디자인과 관련돼서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제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 오성공단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아요. 평택시에서 봤을 때. 그럼 오성공단에서 무성산을 보면 무성산이 보여요. 참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근데 거기가 지금 점점 창고나 공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그 무성산이 가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산이 200m 넘는 산은 딱 하나잖아요. 100m 넘는 산은 10개밖에 없어요. 다 우리 과장님들 아실 거야. 즉 대한민국의 산이 10개밖에 높은 산이 없어. 그 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개발시켜야 돼요? 라고 누구도 뭐 얘기 못하자. 다 그건 국립공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산 높이가 10개, 10대 산은 다 국립공원이야. 거기다 아파트 짓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케이블카 놓자도 갖고도 논쟁이 되지, 거기다 아파트 짓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평택시가 산이 없어. 그거 다 공유하고 있어. 근데 그 10개의 높은 산이 있어. 그럼 10개의 그 산은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아마 시민들한테 아마 여론조사하면 전 장담컨대 그거 다 개발시키자라고 주장하는 시민이 더 많을 거라고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 해보시든지 한번. 그러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보존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속에서 이 문제들을 좀 현명하게, 그분들한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해. 근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중장기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시가 모든 시민의 부담으로 감수를 해야죠. 근데 그런 면에서의 공공 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서정에 공원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여, 서정공원이. 이
이 북부 지역에 그나마 산이 송탄 근린공원 지정한 지금 이름 바꿨죠. 지산 초록공원으로 나 불악산이나 서정 근린공원의 산들은 그나마 이 근처에서 잘 보이고 있고 잘 그래도 보존된 산이자 공원이에요. 그러면 북부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산을 볼 수 있는 경관이 확보돼야 돼라고 생각해. 남산을 서울에서 그렇게 확보하려고 그 근처에 높은 빌딩을 못 짓게 해놨듯이 평택도 그런 것들의 규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개발이 다 된 다음에는 불가능해지잖아요.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이유, 그리고 시민들하고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우리의 공공적인 부분에 대한 경관들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인공적인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연 환경에 그 공공적 디자인들이 확보돼야 된다. 그럼 또 하나 평택에 흐르는 강들, 그 강이 서울의 한강같이 특정한 아파트 주민의 조망권으로서가 되는 한강이 아니라 우리 평택에 있는 강은 평택 시민 모두의 강이 돼야 된다. 그 경관을 그렇게 확보해야 된다. 다행히 평택은 절대 농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게 보존된 거지 우리가 그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보호하지는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평택의 강을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나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더 많이 좋아진 건 저도 동의해. 저도 이 심의위원회도 가보고 많이 해서 좋아진 건 알고 있지만 더욱더 그런 부분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개발과 보존 같이 고민하는 말씀 잘 새게 됐고요. 좀 지금 뭐 하고 있는 뭐 경관계획부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도시개발에 대한 관점과 고민도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즉 아파트가 들어서고 각종의 상업 시설이나 주거 시설들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그 장점들을 살리려면 이제 그 도시가 그 친환경적인 도시로 개발이 돼야 돼. 거기서 늘 저도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일정하게 원형지가 보존돼야 돼.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았던 부분도 나중에 왔을 때 이게 도대체 어느 동네인지를 번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도시 개발이 되는 거는 진짜 지양돼야 돼. 그래서 이게 평택에 만들어진 도시 또 평택의 어느 지역에 만들어진 도시 개발이 돼야 되지. 이게 평택에서 만들어진 거는지 수원인지 충청도 어딘지 그렇게 모를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는 좀 끝내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이 위주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알지만 진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시민들의 중심에서 도시가 개발되고 녹지나 도로나 보도나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에 만들어지는 도시의 모습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살기 좋게 살고 싶게 만드는 도시 개발이 돼야 된다.
근데 그게 불가능해. 그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을. 그래서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살지 말지 그냥 어쩔 수 이런 도시개발이 되는 건 이제로 마무리 좀 하고 진짜 여기 살고 싶다. 평택에 있는 도시 개발된 곳들은 와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그래야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인지 저도 알아요. 그리고 건축허가과는 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그 개발 행위에 대한 좀 더 저번에도 말씀을 일부분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은 거고 개발 행위가 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들에 대해서도 지금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 주민 살고 있는 주민분들의 삶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냥 그 영역에서 이게 개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갖 가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 집단 민원들이 다 그런 것과 연유돼요. 이번에 얼마나 전에 시장님 그 뭐 금곡리 면담에서 뭐 그런 결과들 보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왜냐하면 이미 우리 시민들의 수준은 개발행위 많이 한다고 박수 치는 이제 시민들은 별로 없다. 그 분들이 우리가 소수가 돼버렸다니까. 오히려 개발을 통해서 나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더 다수야. 그렇게 평택이 바뀌었다니까. 옛날에는 개발행위 되면 나도 땅값이 올라가네, 나도 재산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네 하면서 박수 치는 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지금은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개별 공장, 개별 무슨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썩 내키지 않는 또는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개발 행위가 됐다. 그래서 공장의 개별 공장도 가능한 산단으로 가야 되고 진짜 친환경적이거나 주민 친화적인 시설이 아닌 것들은 어떤 특정한 영역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피해 예방이 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그런 체계적인 도시계획이나 개발 행위가 되지 않고는 이제는 행정행위에 대한 시민들한테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점점 불가능하다. 이제는 그 사후적 조치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건축허가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뭐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이게 기존보다도 못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제가 7년 내 의원 생활을 통해서 평택시가 많이 는 부분에서 또 도시주택국의 부분에서 많이 발전했고 진전된 것들이 있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서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여전히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 의원으로서 평택 시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오해는 하지 마셔 주시기 바라고. 주택가는 이제 뭐 강조물 하시는데 광고물 관리팀 업무하시는 분들 참 힘들어요. 민원도 많고 하니까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좀 격려도 좀 자주 해주시고 그런 게 당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뭐 아까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비 노동자분들의 문제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택시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법에 의해서도 그 휴게실이 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지원 사업으로 뭐 냉난방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비인격적인 대우 뭐 이런 문제들도 그 보도에 나오고 문제가 된 적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특히 요새 평택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고용 문제예요.
그 초단기 그 고용 문제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연령대들도 굉장히 많으신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평택시가 일정한 노력들을 해오곤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벌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롭게 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그 부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고용이 좀 어느 정도는 안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렸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지적 정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사실은 뭐 맹지라든가 그 토지가 잘못돼 있어서 그걸 어떻게든 조정해서 이렇게 그 정비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우리 시민분들이 뭐 재산권도 좀 보호가 되고 또 실제 분쟁이 되는 부분들을 좀 사전에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좀 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마무리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후 연이어서 우리 평택시 도시주택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유승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성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지금 이제 평택시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계속 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조금 이제 차질이 좀 있어요. 제가 그 자료 갖고 있는 거를 보면은 2035 그 평택 도시기본계획 평가서가 있는데요.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상 2025년 계획 인구는 85만으로다가 그 용역사에서 그 발표를 했습니까? 발표를 하셨고 2021년도에는 이제 그 58만 8천 명 통계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구 세대가 26만 2천 97세대. 2025년 계획이 2단계 계획으로 85만 인구에 34만 가구. 2035년도 계획, 목표 계획이 90만에 39만 1,304 가구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용역사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40 계획이 107만이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우리가 65만 인구를 지금 이제 추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그 우리 평택시의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이 어긋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지평부에서 이런 부분을 그냥 흘릴 게 아니고 방금 전에 유승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성실하게 짚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가 자꾸 발생이 되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피해는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우리가 공공주택이나 공동주택 또 민간 개발 또
지금 오피스텔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오피스텔이 지금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오피스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크게는 지금 없고요. 네. 얼마 전에 중국난까지 있고요. 지금 네.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뭐 큰 건으로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오피스텔에다 투자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평택시에 서부 북부 남부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오피스텔 규모가 있고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평택시의 인구수하고 주택 보급률하고 지금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 있나를 우리 주택 과장님이 각 읍면동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뭐 몇 프로 공정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구 계획하고 이제 해서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다 포함해서 그렇게 좀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 도시과가 우리 주택과장님이 스마트 도시과에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재개발 지역은 여기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수나 이런 부분이? 주택수는 스마트 도시과. 저기 스마트 도시가뿐이 아니라 전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브레이시티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세요? 브레이시티 단지 내. 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짓고 있어가지고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지금 몇 세대인지 아세요? 7032세대입니다. 아니, 네? 7032세대. 아니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브레이시티 2단계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동 1부터 공동 10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 8주택 9주택이 지금 사업 취소가 됐고 주상복합 1, 2가 있는데 주상복합 2가 사업 취소가 현재 돼 있어서 현재 세대수 예정수가 13,378세대예요. 그 자료는 제가 도시공사에서 아까 따로 받았습니다. 도시공사 따로 받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주택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원룸, 투룸, 뭐 쓰리룸, 뭐 그래서 오피스텔도 지금 주거용으로 좀 바뀌는 것도 있죠. 일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번은 짚고 넘어갈 때가 좀 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자료 준비가 뭐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자료를 좀 준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승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평택시에 이제 도시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씀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현재 민간 도시 개발이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평택시 집행부에서 좀 챙겨 줘야지만이 우리가 토지주분들도 살고 우리 평택 시민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뭐 답변하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평택시는 이제 신도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제 민간 도시 개발 사업이 평택시 도시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거는 저기 너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가지고 현재 그 몇 가지 못 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현재 새롭게 조성되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기준을 지금까지 나타난 거에 따라서 기준을 강화시키고 현재 보면 현재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민간 도시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가 좀 더 들여다보면서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찾으면서 이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게 고덕 택지개발 3-3지구 그게 지금 현재 세대수가 체크가 안 되고 있고 평택호는 지금 어떻게 개발 예정이시죠? 평택호 그쪽은 뭐 공동주택 같은 거 안 들어옵니까? 예, 그쪽은 저쪽에 우리 그 문화국에서 하고 관광지로만 있고, 예, 문화국하고 현재 보면은 평택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은 이제 관광지 쪽으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는 안 들어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그 자료 그 업무 보고 자료 23쪽 보면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아까 김승겸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관리 대상에 일반 건축물 연면적 3,000평 이상이죠. 연면적 단지 조성 그리고 공동주택 공공 발주회랑 10억 이상 이런 규모의 사업은 평택시에서 어떻게 했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소형 건설 현장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느 지역 업체들이 그나마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런 대형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 업체들이 경쟁력 같은 게 못 갖춘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대형 건설 현장 위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참고 자료에 보면은 참여 분야가 지역 전문 건설업, 건설 장비업, 건설 자재, 뭐 인력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주셨는데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평택시의 방침이냐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그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네. 조례에는 이제 보면 50%를 권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아마 이제 위원님들 계속 관심있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 시는 이제 시공 분야 쪽에 전문 건설업 분야 쪽에 지금 현재 업체들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공사를 좀 따야 될 겁니다. 공사를 따야지 50% 나오는데 저희는 그래서 50%는 현재는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만 저희가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각 분야들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고요. 현재 보면은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외지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지역 업체 활성화를 저희가 많이 권장하다 보니까 외지의 유수 업체들이 평택시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정책도 피면서 도시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다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불법 광고물이 이제 뭐 명함형이 있고 전단지가 있고 현수막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명함형에 대한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포하는 거를 그 일명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시던데 그 용어가 있던데 뭐 시라시라든가 뭐라고 뭐 용어가 있던데 그분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게 날리는 거 이게 명함을 그 용어까지는 잘 모르시는 네, 거예요. 용어까지는. 우리 국장님 주택과장 하실 때 그거 접하지 않으셨나요? 명함 살포하는 거 이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뭐 10장 20장 막 날리던데 이렇게 도로에다가 그 보도 용어까지는 이런 제가 지금 데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휙 지나가 버리니까는 뿌리고 뭐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며 뭐 전단지를 갖다가 뭐 벽에다 붙이거나 뭐 이런 거는 뭐 좀 이렇게 경고성으로다가 하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는 사람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택과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살포를 못하게끔. 지금 말씀대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동성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단속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부터 이제 뭐 의원님들이 이렇게 현수막에 대해서는 많이 띄지만은 이런 이제 명화명이라든지 전단지 같은 경우가 부족한데 이거 왜 못하냐고 계속 지적을 하셔서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약간 방식을 바뀌어가지고 수거보상제 내용에다가 이쪽을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수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이게 이제 단속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어떻게 뾰족한 수를 못 잡고 있는데 더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주택과장님 고민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법 현수막 게시를 그 명절 때 많이 해요. 명절 때, 추석 때나 구정 때, 아니면 또 연말 연시 때. 이제 보통 이제 추석 연휴, 구정 연휴, 뭐 연말 연시, 뭐 신정 연휴, 보통 뭐 짧으면 일주일, 길으면 막 뭐 열흘 막 이렇게 요즘에는 그 대체 휴일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흘씩도 휴가 기간이 있고 그랬는데 연휴 기간이 되고 그러는데 이럴 때 현수막을 게시를 하면은 제거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연휴 때 그 기간제분들 나와서 철거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명절 때는 특별 단속반을 좀 배치를 시켜서 그 과태료도 더 따따블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다가 한번 적발이 되면은 현재 뭐 20만 원인가 25만 원이죠? 현수막 한 장에? 25만 원 일반 사이즈 일부 2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게시하는 거는 뭐 3배 25만 원 곱하기 3배 하면 75만 원. 이거 평택시에도 조례 만들 수 있죠? 지금 현재 보면은 한 장에 25만 원도 이게 상당히 이제 그 강한 거다 보니까 이제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불법 현수막을 제거를 해서 그거를 지금 재활용으로 쓰고 있나요? 불법 현수막 네, 수거해서? 현수막 수거한 거는 재활용 업체 소각 일부는 또 소각하고 소각 예전에는 소각했었는데 요즘은 네. 재활용 업체에서 그거를 갖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100%다 수거해가요? 네, 재활용 수거하는 업체에서? 식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재활용 업체에서 뭐 수고 비용 같은 거 이렇게 지급하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재활용은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거기서 돈을 받는 건 아니라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돈을 주면서 갖고 가는 정도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론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행위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얌체 행위를 하지 말아라. 에? 도덕성이 떨어지는 그런 얌체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분들 연휴 기간에 쉬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얌체 행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뭐 기관제분들 뭐 보수 이런 거 다 우리 평택 시민들 세금에서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예, 지금 저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휴 기간에 불법 현수막 게시하는 거는 단속이 되면은 과태료 3배 그렇게 해서 조례를 하나 내셔가지고 연휴 기간에 게시막 불법 현수 게시를 못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연휴 기간이 긴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때를 이제 노려가지고 이제 막 현수막을 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보면은 연휴 기간 내에 시작할 때라든지 끝날 때 뭐 중간 뭐 예를 들어서 5일이면은 한 이틀 정도 못 한다라도 앞뒤로는 단속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연휴 기간에 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한번 내부적인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조금 올리고 말씀하세요. 허리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복지구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가 이제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신축, 건축 행위를 지금 못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관련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토지정보과 건물 번호판 뭐 교체하고 뭐 신규 부착 뭐 이런 QR 코드로 해서 하는 주소 정보 인프라 확대 사업 이거는 뭐 잘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겠죠. 평택시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야간에 이제 환하게 불이 들어오고 이런 사업이죠. LED 건물 번호판은 지금 저희가 도곡야구 서정동 네네네. 이때 300개 어두운 거리를 좀 밝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명암 역할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 300개 설치해 갖고 지금 저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뭐 시민들 안전 거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사업은 꾸준히 예산 확보하셔서 추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오전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